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6일 밤 9시 23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에 화상장치를 두고 3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 실제로 하는 회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양쪽이 참모진을 두고 통역을 끼워서 3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게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만난 이력이 아주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그리고 시진핑이 아직 국가 주석으로 등극하기 전에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을 때 두 사람이 만나서부터 우정이 삭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우정이고 요사이 미중 관계가 완전히 냉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히 대만을 가운데 두고 무력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이 회담은 일단 긴장이 촉발되어 가지고 무력 충돌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긴장 완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담 진행에 대해서 양쪽이 발표한 것을 종합하면은 시진핑이 별로 손해를 본 회담은 아닌 듯 합니다.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의 독립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은 필요하면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재통일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재통일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또는 다른 세력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결정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 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불장난을 하면은 불에 데이는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다고 북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만의 독립에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과는 단교를 함으로써 대만을 뭐라 그럴까요? 주권 국가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대만을 방어하는 공약은 계속 이어가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그러니까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만에 무기를 팔기도 합니다. 또 대만이 민주국가니까 요사이는 바이든이 이 중국 포위하는 명분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끼리 다 뭉치자 함으로써 대만의 입장 그리고 대만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담에서는 딱 시진핑이가 들이대니까 바이든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 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경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는 게 중국 측 발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불장난, 불타버릴 것 등의 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 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즉 무력 침공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락을 깔긴 깔았습니다. 신장과 티벳, 홍콩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것은 국내 문제다 라고 딱 잘랐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은 미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인데, 최근 미국이 대만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부각시키고 대만의 국제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온 상황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공개적 반대 방침을 밝힘으로써 시진핑의 강경한 정책에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그 이외에 기후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도 잠시 조금 다뤘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된 주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대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예정된 북경 동계올림픽 문제는 이번에 주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예민한 화제니까 일각에서는 북경 동계올림픽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참여하지 말자 하는 이런 지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만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 문제가 더 예민해진다는 이야기죠. 중국으로서는 양쪽의 카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 문제고 하나는 북핵이죠. 대만이 중요해질수록 북한의 존재도 중요해집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 편에 서줄 체제로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 한국을 끼워 넣으려고 그러겠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만 문제가 한반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면 북한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치게 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 수십만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공할 경우에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을 압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침공해서 말하자면은 대만 군대가 붕괴되었을 때 잔존 세력은 대만이 아주 흠존합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펼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직결되었던 것은 6.25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 소식을 들은 트루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자의 팽창이다. 뒤에는 스탈린이 있다. 그러니까
대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7일 함대를 대만 해협에 투입을 해가지고 대만 보호를 선언합니다. 그 전에는 미국이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먹더라도 미국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병력을 수십만을 침공할 수 있는 여러 선박들과 함께 직결시키고 있을 때 남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일단 대만 정복을 포기하고 거기에 동원되었던 군대를 북쪽으로 끌고 와서 1950년 10월 한국전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한반도와 대만의 운명이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발표한 안보 독트린에서 중국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 라면서 아주 확실한 한미일 동맹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에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한다고 봐야죠.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만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신흥 강국이 그 패권 국가에 도전하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가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면서 거기서 도출한 원리입니다. 패권 국가 스파르타에 신흥 강국 아테네가 도전하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법칙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에 패권 국가와 신흥 강국 사이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됐느냐를 조사를 했더니 16개 사례 중에서 12개는 전쟁으로 해결됐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켜서 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나느냐 하는 것은 대만 사태를 보면 압니다. 대만 사태가 무력으로 해결될 것이냐,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태로 오래 그냥 계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근데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북핵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살 길입니다. 그런 정책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